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녹취록 전쟁.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에 이어서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통화 녹음 34건이 국회에서 공개가 됐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재명 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제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국회 소통관을 찾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어떤 심한 욕을 셋째형 고 이재선 씨랑 형수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요 통화 녹음 파일이 그동안 유튜브 이런 데서 좀 떠돌았는데 장영하 변호사가 요거 160분 분량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기존에 떠돌던 것들도 있고 뭐 아닌 것들도 있고 섞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근데 장 변호사 개인 기자회견 차원이라고 좀 선을 그었는데요. 보면 기자회견 장소 대관을 국민의힘 선대 본부가 해줬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 있고 MBC가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공개한 데 대한 맞불 대응 성격으로 국민의힘 측에 좀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후보자 비방, 선거법 위반에 이게 해당하니까 즉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하겠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또 민주당은 이른바 무속 논란, 그러니까 건진법사 쪽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건진법사 전모 씨가 소속됐던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해버렸습니다. 네. 오해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선 전 씨가 윤석열 후보 입당 전부터 그 주위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지는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 욕설 녹취록까지 녹취 전쟁이 벌어졌어요. 때 아닌. 뭐 일종의 뭐 물타기다.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김건희 씨한테만 이 발언들이 집중되는 거를 조금 이목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이재명 형수 욕설 공개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한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것이 공개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이 후보자 공인에 대한 자질 검증 차원이라면은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은 왜 MBC가 공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MBC 기자가 새로운 게 있어야지 공개를 하는데 이거 형수 녹취 파일은 이미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그럼 이거 새로운 겁니다 하면서 새로운 파일을 내놓는 이런 식의 시간 순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장영하 변호사라는 이분이 공개를 했다라는 거는 과거에 없었던 것도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굿바이 이재명. 굿바이 이재명 책도 썼고 그 이재명 박철민 씨와 함께 조폭 연루 의혹 돈 받았다 이런 거 제기했는데 지금 거의 상황은 사실무근인 걸로 좀 밝혀졌잖아요. 그거는 국정감사 때 그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돈이 옛날 사진이다. 뭐 다른 데서 찍은 사진이다. 어쨌든 뭐 이거 녹취록 자체는 이제 신빙성이 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명 후보를 이제 저격해왔던 사람이고 이번 대선이 유독 좀 이런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물타기인지 기획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보도가 YTN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의혹이 보수 언론에서 먼저 나오고요. 네. 이번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한 이모 씨가 사망하자 이게 나온 것 아니냐, 물타기 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대급 좀 혼탁한 좀 네거티브한 선거가 지금 대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일 기자.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한 단독 보도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그 건진법사 전모 씨가 소속됐던 종교 단체가 일광종이란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일광종이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이란 그곳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1억 원을 출연했던 사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의원한테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른다. 그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그 이름도 처음 듣는다라고 저희한테는 밝혔는데요. 네. 이 돈이 도대체 왜 흘러갔는지 그리고 건진법사가 선대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의문들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출연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냥 기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그 재단을 꾸렸다는 얘기예요? 예. 돈을 출자해서? 예. 자, 이 이제 건진법사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역술인협회 회장한테 선대위에서 임명장 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반론이 나왔거든요. 오늘 2부에 안민석 민주당 총괄특보단장 출연합니다. 제가 이 질문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TV토론 신경전. TV토론 신경전.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뭐 27일, 31일 뭐 그런 얘기가 어제 계속 됐는데요. 먼저 박주민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쪽 토론 협상 실무를 맡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오후에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직 그 날짜에 동의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31일 저녁, 그러니까 그 설 직전에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양당이 그때 설 전에 토론하겠다라고 그거까지만 합의를 해서 예. 지상파 TV 그 방송 3사에다 보낸 건 맞고요. 3사에서 27일로 날짜를 잡아갖고 양당에 이제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민주당은 받아서 바로 발표를 한 거고 국민의힘은 아직 우리가 그 받았을 뿐이지 얘기가 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를 좀 이제 물어보면 그 진행자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내정된 진행자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27일 밤 10시에서 12시냐 아니면은 31일 저녁 6시에서 9시냐. 요게 지금 마지막 관건이군요. 오늘 조금 더 토론을 협의를 해본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랑 국민의당은 양당이 이렇게 지금 1대1 토론으로 하는 거는 짬짬이다, 담합이다 라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이게 양자 토론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정 토론은 아니니까. 근데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은 언론기관은 이 후보자를 초청을 해서 네. 이제 어떤 토론회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선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열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60일 전부터 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뭐 막을 수 있거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공정하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이번 한 번은 몰라도 다음번에는 본인이 꼭 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아주 낮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 나를 뺀 토론을 하느냐 불공정하다 이야기를 할 법은 한데 잠시 후에 안철수 후보 만납니다. 제가 이 질문은 TV토론 얘기는 좀 직접 듣도록 하고 김광일 기자. 예. 지지율에는 이 토론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변수가 될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좀 여기저기서 엇갈리긴 해요. 뭐 이미 사실 토론 대선이 너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토론을 보고 그냥 그 시청자들이 본인의 마음을 굳히는 정도로만 볼 거다라는 얘기가 또 있는 반면 또 이제 만약에 토론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좀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대요? 양측에서 한 방? 이게 지금 사실 그 토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봤을 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좀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게 그런 만약에 그 대장동 관련해서 좀 토론이 붙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검사의 어떤 입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피의자의 모습으로 그 프레임으로 비춰지게 되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뭐 대장동 관련한 새로운 어떤 증거, 스모킹건 같은 걸 꺼내오게 되면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기자, 보통은 이 TV 토론이라는 게 큰 영향은 역대로 못 미쳤어요. 예. 크게는 못 미쳤다는 게 중론인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뭐 한 번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긴 하죠. 2017년에 그 안철수 후보가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했다가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전화 연결해 놓고 있거든요. 말씀 잘하세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건 팩트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없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빼고 했다라는 거는 두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서로 좀 공고히 지금 상황을 공고히 한다라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너무 지지율이 빠져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하는 게 가장 큰 좋은 그림이니까 적당히 좀 이를 조율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예.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이템 가죠.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구속. 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밤사이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13년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성남시 의회 의장을 하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직접. 그 대가로 이후에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주주 김만배 씨 등한테 성과급 4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그러니까 부정처사 우술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젯밤에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이 된 거고요. 대장동 사건에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화천대유 쪽 외에서도 이게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놨어요. 김만배, 정영학 대화 녹취록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것들을 한국일보가 입수했네요. 네, 입수를 해서 여러 건의 기사를 썼는데 일단은 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이제 병채 씨라고 하죠. 곽병채 씨가 계속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가지고 김만배랑 정영학 두 사람이서 그거를 논의한 것이 이제 녹취록에 들어있다. 녹취록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곽상도 씨나 그 아들 입장은 산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았다. 뭐 계약에 따라 받은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 녹취록에는 자꾸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라고 써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됐고 또 다른 보도 이제 같은 녹취록에 있는 거 다른 보도를 보면은 그 50억 클럽을 본격적으로 이제 주려고 하면서 한 420억 정도를 일부를 떼와가지고 그 각출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주려고 막 준비를 했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일부가 이제 뭐 이를테면 최용길 전 성남시의장 같은 성남시 관계자나 그동안 나왔던 50억 클럽인데 근데 이게 다 지급되기 전에 곽상도 의원한테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황상을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터지면서 그래서 검찰이 이거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곽상도 의원을 빼고 나머지 50억 클럽을 그게 이제 관건으로 남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 쪽이 있고 또 이것을 누가 그럼 지시한 것이냐, 위는 또 어디까지 있느냐가 있는데 사실 윗선에 대한 조사는 두 사람의 사망으로 사실상은 지금 그쪽은 어려워진 상황이고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조금 더 활발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김광일 기자. 그 녹취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제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아직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걸 갖고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냐를 앞으로 좀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